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넷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음악 시간에 배웠던 한 번에 여러 건반을 눌러서 만들어낸 그 따뜻한 소리, 바로 화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미솔, 바라도, 솔시레라는 조합. 단순히 예쁜 소리를 넘어 음악을 움직이는 핵심 기둥이었어요. 이 세 개의 화음, 우리는 주요 3화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화음은 단지 예쁜 소리가 아닙니다. 음악의 구조를 이루는 뼈대, 그리고 방향이에요. 도미솔은 아주 안정적이죠. 파라도는 안정되면서도 다른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싶어 해요. 솔시레는 뭔가 불안정하고 다시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이렇게 각 화음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역할을 우리는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서양 음악 초기, 중세 시대에는 음악이 주로 하나의 선율, 즉 단성음악 중심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레고리오 성가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2개 이상의 선율이 서로 얽히는 다성음악이 등장했어요. 각 성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복잡하고 풍부한 음악의 짜임이나 구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양식으로는 오르가눔, 모테트, 마드리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얽힌 선율들이 동시에 울릴 때 우연히 만들어지는 조화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감과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점차 화성이라는 사고로 발전할 기반이 되었죠. 르네상스 시대, 폴리포니가 정교하게 발전한 시기였어요. 각 성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었죠. 이런 다성음악의 흐름 속에서 일부 지역, 특히 영국과 부르고뉴 등지에서는 3도와 6도의 부드러운 음정이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점점 더 화음이라는 개념을 의식하게 만들었고, 유럽 전반에 걸쳐 화성적인 감각이 자라나게 되었어요. 이 시기에는 포브르동은 프랑스에서, 파버드는 영국에서 발전한 방식이에요. 둘 다 3도와 6도 간격을 많이 사용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를 만들었어요. 포브르동은 윗선율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화음을 더하고, 파버드는 가운데 선율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화음을 더해요. 방법은 다르지만 둘 다 지금의 화음처럼 들리는 느낌을 만들기 시작한 중요한 단계였어요. 이러한 방식은 이후 호모포니라는 새로운 음악의 구성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선율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성부가 이를 받쳐주는 화성 구조죠. 바로크 시대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음악의 중심이 점차 선율에서 화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계속 저음은 바로크 시대 음악에서 매우 중요한 반주 방식이에요. 저음을 연주하는 악기, 예를 들어 첼로나 비올라 다감바 같은 악기들이 곡의 뼈대를 잡아주고, 하프시코드나 오르간 같은 건반 악기가 그 위에 화음을 덧붙이죠. 계속 저음은 단순히 저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분위기와 흐름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요. 작곡가는 기본적인 저음 선율만 적어두고 그 위에 어떤 화음을 붙일지는 연주자에게 맡겨요. 화성 악기 연주자는 숫자 저음을 보고 어떤 화음을 연주할지 즉흥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고, 해석과 표현의 자유가 크게 작용해요. 이 구조는 단지 반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음악의 방향과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작곡가들은 이 저음을 중심으로 다양한 화음을 만들어내며 화성을 의도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이와 함께 장조와 단조 체계, 즉 조성음악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작곡가들은 음악에서 중심이 되는 음을 정하고 그 음을 기준으로 다른 화음들을 배열하며 음악의 긴장과 해소, 방향성을 만들어갔습니다. 화음은 이제 단지 결과가 아니라 음악을 만들어가는 언어이자 도구가 된 거예요. 이런 변화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장 필립 라무입니다. 그는 화성의 원리를 이론으로 정리하며 기능 화성 이론을 확립하게 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이론가 라모는 혼란스럽던 화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1722년 화성론을 출간하며 화음의 기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라모는 화음을 단순한 소리의 쌓임이 아니라 움직이는 힘,
음악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역할로 보았습니다. 화음은 서로를 기대고 밀어주고 돌아오게 만드는 구조로 작용하며 이 흐름이 바로 기능 화성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도미솔, 으뜸화음. 처음 피아노에서 도를 누르면 그 소리만으로도 어딘가 도착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미와 솔을 더하면 도미솔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안정감을 줍니다. 이게 바로 으뜸화음이에요. 으뜸이라는 말처럼 모든 화음이 이 화음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영어로는 토닉, 톤의 중심이라는 의미죠. 으뜸화음은 도를 기준으로 한 위치 개념이고 영어 토닉은 기능적으로 음악의 시작점이자 도착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한글 명칭은 위치 중심, 영어 명칭은 기능 중심입니다. 솔시레 딸림 화음. 솔시레를 눌러보면 맑고 선명한 소리가 나지만 오래 머물기엔 어딘가 불안정합니다. 이 화음 속의 시는 도로, 레는 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시 도미솔로 향하게 됩니다. 딸림 화음은 영어로 도미넌트, 즉 지배하다, 끌어가다는 뜻입니다. 중심으로 강하게 이끌리는 힘을 가진 화음이죠. 딸림은 딸리다에서 온 말로 중심에 붙어 따라다니다는 의미입니다. 솔은 도에서 5번째 음이라 위치적으로 딸린 자리이고 영어 도미넌트는 기능적으로 중심으로 끌어가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파라도, 버금 딸림 화음. 파라도를 눌러보면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긴장을 만들진 않지만 살짝 확장되는 느낌을 주며 다른 방향으로의 연결을 유도해요. 버금 딸림 화음은 영어로 subdominant, 딸림 화음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버금은 순 우리말로 두 번째, 차선을 의미해요. 딸림보다 한 단계 아래인 네 번째 즉 파에서 출발하는 이 화음은 딸림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도미솔은 으뜸화음, 중심, 안정, 토닉. 솔시레는 딸림 화음, 긴장, 입금, 도미넌트. 파라도 버금 딸림 화음, 연결, 완화, 서브도미넌트. 이 세 개의 화음이 번갈아 등장하며 소리는 끊기지 않고 멜로디는 흘러가고 우리의 귀는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기능화성의 개념은 이후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고전주의 작곡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서양 음악의 기초가 되었어요. 흥미롭게도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이 세 화음 안에 도레미파 솔라시 7개의 모든 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화음의 구조가 음계를 품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서양 음악의 시간과 방향을 만들어주는 원리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건반 위에서 도를 눌렀다면 음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 단순한 한 음은 정말 단지 시작에 불과할까요? 그 소리는 도미솔로 안정되었다가 파라도로 여유를 만들고 솔시레를 거쳐 다시 돌아오려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세 화음은 마치 서로를 부르고 이끌고 안아주는 세 가지 힘처럼 작용하죠. 이제 음악은 한 음에서 시작해 세 화음이 서로 밀어주고 당기며 방향과 이야기, 감정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누른 도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출발과 여정, 그리고 기환의 길을 품고 있어요. 이처럼 주요 3화음은 단지 이론이나 기호가 아니라 서양 음악의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적인 감각입니다. 중세시대의 단선율에서 르네상스의 다성음악, 바로크의 조성 확립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 세 화음은 수백 년에 걸쳐 안정과 긴장, 그리고 완화라는 감정의 축을 맡아왔습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울린 그 화음,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음악넷이었습니다.